여기에 이제 이어서 특검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반박을 했음에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회는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의 과정에서도 이 계엄을 어떻게 봐야 하고, 그리고 그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심의권 행사 과정에서 시간도 걸릴 것이고, 장소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급박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뭐 국회로 가자고 했다. 국회가 사실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당사로 오라고 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내란 동조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 심의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좀 더 권한에 대해서 폭넓은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특검은 그 국회의 심의권을 너무나 좁게 해석해서 이거 잘못했네, 내란의 동조네, 이렇게 보기에는 국회 심의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그런 내란 동조로, 내란 중요 행위 종사자로 보기에는 이것은 좀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적 수사로 본다면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을 뭐 사법심사의 대상에 넣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사실상 기능 상실하게 만들려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희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노리는 것은 국회 운영만 봐도 국민의힘 필요 없어, 우리끼리 혼자 하고 싶어,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복수성 원칙, 그러니까 복수정당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단일 정당만 있다면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고 싶지 않은 집권당이 있으면 결국 민주주의가 운영되지 않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북한이 100년 가까이 일당 독재하다 보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그럼 혼자 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그냥 혼자 일당 독재하면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나라를 나락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특검이 국회 심의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를 해서 이런 것도 수사 대상에 올린다면 이것은 법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특검이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도한 수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수사를 한다면 결국에 국민들이 지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과도한 수색에 조금 아침에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미리 뭐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 전문가고, 뭐 우리 대구에서도 같이 저랑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상황들이 워낙 급박하고, 소위 말해서 그 계엄에 대한 해제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계엄에 대해서 해제의 입장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밝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9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내란 공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도 참석 못한 사람이 뭐 본인의 이유 때문에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유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국회 안으로 했다, 국회 밖으로 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깥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쉽기 때문에 바깥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너무 어거지로 특검에서 잣대를 갖다 대고 있다.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다음은 누구예요? 그러면 뭐 조지현 의원도 지금 뭐 압수수색 했다고 하고, 그러면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줄줄이 다 엮어가지고 내란 공범으로, 네. 누가 조경태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
저지하러 갔던 45명도 전부 다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러면 감옥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특검의 역할을 하는 거지 특검의 손에다가 만능의 칼을 준 게 아니에요. 법적인 잣대 내에서 국민 상식에 맞게 특검 활동을 해야 되지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 온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검찰 이런 쪽에 자꾸 이렇게 가까운 그런 상황들을 전개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오히려 칼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쓸 때 적당한 선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내하고 검찰이 가까우니까, 내하고 경찰이 가까우니까 내란 프레임을 씌워놓고 내란 수사에서는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은 또 김건희 특검은 최장병 특검은 무소불위다. 누가 그런 사람을 특검한테 그런 권력을 줬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적 가치 안에서 하라는 거, 법률적 가치 안에서 특검을 하라는 거지. 특검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검이 나중에 특검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2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이번 강제 수사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게 원안이 대안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원안이 대안으로 바뀌자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최초 예타에서 나왔던 원안의 대안으로 바뀌려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 행정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쳤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이게 지금 경찰 수사도 했고요. 그리고 뭐 용역도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원안을 대안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별 그것이 없다가 지금 특검이 지금 몇 달째 조사를 하고 있지만 네. 특별히 없는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주민들도 상당히 수용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형사처벌의 문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이것을 원안을 대안으로 바뀌기까지 수많은 서류도 만들었을 테고 수많은 절차도 거쳤을 텐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특검의 수사가 나오겠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데 어쨌든 뭐 특검이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경찰 수사도 여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것을 또 잡고 특검까지 간다면 이것이 과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이렇게 바뀌려면 수많은 사람들, 그는 수많은 결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뀌기까지 그러한 절차가 있었을 터인데 이게 이렇게 특검이 그냥 뭐 죄를 정해놓고 혐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면 밝혀내고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원안을 다른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의심스러울 만한 것이 있었겠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쨌거나 특검이 출범했다면 뭐 결과는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왔던 것으로 본다면 저는 뭐 그렇게 바뀔 것까지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저는 좀 의심스러우나 어쨌거나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뭐 결과는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그만큼 그 국토부가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처리했겠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특검은 밝혀야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도출된 결과들을 볼 때는 조금 의문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 의견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이제 종점을 바꾸면서 노선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김건희 여사의 문중 땅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몇 년 된 소위 민주당의 공격거리잖아요.
결국은 원희룡 장관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저는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부분에 개입이 됐다는 걸 밝히려고 그럴 거예요. 특검은. 네. 근데 이러한 국토부의 이 종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 그거는 굉장히 지금 그 고속도로는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지를 해. 그 양평 쪽으로 나가본 사람들은 이게 고속도로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여론이 어떤가, 또 편의성은 어떤가, 또 효율성은 어떤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특검에서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혹은 원희룡 장관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을 타겟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지금 그 담당 서기관 조사를 2번씩이나 하고 뭔가를 뽑아내려고 한 네.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문제는 벌써 수사가 많이 진행된 사건이고, 그런 수사의 진행에 대해서 특검이 또 다른 걸 찾아내겠다. 그런데 찾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여론들이 그 변경된 노선에 가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많다고요. 이해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보면은 이 또한 김건희 특검의 무리수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이 지금 3대 특검에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는가?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그리고 이 그런 내란의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외했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 악마화하는 과정, 국민과 괴리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뭐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추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많이 나가는 그러한 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특검법 개정안 내서 또다시 뭐 기간을 왕창 늘려놓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없이 특검팀이 수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 또 다른 수사가 있죠.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용 선물을 건넸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사자가 뭐 특정인 물건을 네. 어떤 부탁의 대가로 공여하였다고 뭐 일단 뭐 자백을 하였으니 뭐 수사가 진행되겠죠. 자백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뭐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자백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뭐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게 특별검사가 최초 출범한 게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온로비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재벌그룹의 회장이 그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청탁을 하면서 뭐 옷값을 대납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가 처음 도입돼가지고 그때 수사가 됐었죠. 근데 뭐 처음에는 아주 뭐 크게 뭐 큰 일이 벌어졌는 듯이 수사가 시작됐지만, 근데 결국에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뭐 제대로 된 로비도 없었고 금품이 제대로 오간 것도 없었고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특검의 시초였지만 그 특검은 결국에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특검 역사를 보면 특검이 처음에는 출발은 화려했지만 끝은 별로 결과 없이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렇게 봐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줬다. 근데 당사자는 또 그 김건희 여사 측은 난 받은 것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왔다 갔다 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이런 뭐 줬다는 사람의 공여자의 진술만 갖고 이 사건을 꾸미기에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것이 어떻게 된 과정에서 갖고
그리고 실제로 받았음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이 전부 다 규명되었을 때 이 수사 결과가 발표돼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뭐 여러 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흘러나오는지 저는 사실 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특검이 제대로 밝혀내야 되겠죠. 하지만 과거 특검에 봤을 때는 정말 용두사미 수사가 많았다. 이번 수사는 이렇게 뭐 모욕주기 수사가 아닌 용두사미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이렇게 뭐 사소한 단서 하나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수사 기밀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상대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특검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특검은 수사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들이 다르게 나오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